In the history of spaceflight, only 4 entities have launched a space capsule into orbit and successfully brought it back to the Earth: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Elon Musk.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혁신가이자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가다. 전기차 혁명부터 화성 식민지 꿈, 인공지능 문제 해결과 글로벌 연결성 강화까지 머스크의 야망은 끝이 없어 보인다. 수년간 사람들은 그의 비전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누구일지 추측해왔다. 이제 일론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놀라운 후계자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의문을 풀고 일론의 충격적인 선언 뒤에 숨은 의미를 탐구해보자. 머스크의 후계자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남성이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맞습니다. 12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 전기차, 그리고 논란을 일으키는 온라인 게시물에만 몰두한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재다능한 일론은 대가족을 꾸리는데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로서의 여정은 2002년 첫 번째 부인인 캐나다 작가 저스틴 윌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 네바다 알렉산더 머스크를 맞이했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네바다는 생후 10주 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실은 일론과 저스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소 엇갈립니다. 일론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안았다고 말했지만 저스틴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두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일론과 저스틴은 대가족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외 수정을 통해 2004년에 쌍둥이를 맞이했습니다. 2년 뒤인 2006년에는 새 쌍둥이 아들 카이, 섹슨, 데미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북적이는 가정이죠. 일론은 가끔 X9 트위터에서 새 쌍둥이 아들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이 요양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모습이나 섹슨이 글로벌 축제를 제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일론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나 AI 논쟁에만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일론과 저스틴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이혼했지만 가족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녀 양육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듯합니다. 2020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일론의 아버지로서의 여정은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스, 본명 클레어 앨리스 부셰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만큼이나 독특하며 자녀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들은 남아로, 이름이 XAA12 머스크입니다. 네, 진짜 이름입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XEAAXI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간단히 X라고 부릅니다. 일론은 이 독특한 이름이 수학 기호와 비행기에 대한 오마주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론 머스크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에겐 다소 생소합니다. 2021년 그라임스와 일론은 두 번째 자녀로 딸 엑사다크 시더럴 머스크를 맞이했으며 애칭은 Y입니다. X의 이름이 이미 화제를 모았다면 Y의 이름은 그 스타일을 이어갑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Y의 이름은 그라임스의 신비롭고 우주적인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이후 그들은 세 번째 자녀 테크노 메카니쿠스 머스크, 애칭 타오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헤어졌고 다소 자유로운 관계로 보이지만 일론과 그라임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보냅니다. 2021년 머스크의 가계도는 쌍둥이 스트라이더와 에저 머스크의 탄생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시본 질리스는 일론과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 임원입니다. 시본은 일론의 중요한 지적 동반자로 묘사되며 이들의 쌍둥이는 일론이 텍사스에 구축한 3,500만 달러 규모의 가족 복합 단지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그의 일부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가 거주합니다. 11명의 자녀가 부족했던 걸까요? 일론과 시본은 2024년에 또 한 명의 자녀를 맞이했으며 이름과 성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자녀의 탄생이 비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는 자신이 잠재된 인구 위기라고 부르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일론은 선진국의 출생률 감소가 인구 붕괴로 이어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솔직히 밝혔다. 그에게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다. 그는 혁신, 경제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한다. 그리고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것처럼 일론은 이 신념을 특유의 야망과 규모로 받아들였다. 일론의 출산 장려 철학은 자녀를 낳는 것이 미래에 가장 의미 있는 기여 중 하나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의 대가족을 모범으로 이끄는 실천적 방법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는 출생률 감소가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의 전형적인 직설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12명의 자녀를 두는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뿐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서 자리를 지키도록 보장하려는 그의 더 큰 사명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로켓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며 소셜미디어를 개선하려는 남자가 어떻게 12명이나 되는 자녀의 아버지로 시간을 낼까? 분명히 일론의 육아 방식은 전통적이지 않다. 그는 일이 자신을 원하는 만큼 곁에 있게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만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순간들도 있다.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그들의 재능에 감탄하는 모습을 통해 일론은 직업적 열정과 호기심을 아버지 역할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독특한 도전을 동반한다. 그의 가정은 여러 가구로 나뉘어 있으며 아이들은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고 3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물리적 난제지만 일론은 실용적인 접근으로 이를 해결하는 듯하다. 그가 텍사스에 구축한 가족 복합 단지는 일부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보여준다. 일론에게 이는 전통적인 가족 역학이 아니라 모두에게 맞는 현대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론은 부모 역할에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의 초점은 자녀와 인류 전체의 미래에 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명성과 부가 형성한 세상에서 자라지만 일론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듯하다. 물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일론의 신념은 복잡성을 띠고 있다. 특히 비비안 제나 윌슨을 비롯한 몇몇 큰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비비안이 일론과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은 두드러지고 종종 논란이 되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일론은 이에 대해 슬픔을 표했지만 자녀를 갖는 것이 미래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계속 옹호한다. 그의 출산 장려 철학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규모와 야망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비안과의 긴장된 관계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론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헌신적인 아버지임을 증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독립성을 심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데 전념한다. 그의 인생을 형성한 한 사건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아버지로서의 관점을 형성했다. 그가 결코 가지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일론과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의 어려운 관계는 비밀이 아니며 일론이 왜 12명의 자녀에게 전혀 다른 아버지가 되려 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의 어린 시절은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특히 한 사건이 두드러진다. 어린 일론이 학교 운동장에서 잔혹한 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지만 가장 필요했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날이다. 에롤 머스크, 일론의 아버지부터 시작해보자. 겉으로 보면 에롤은 인상적이다. 부유한 엔지니어로 날카로운 지성을 갖췄으며 가족의 놀라운 업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일론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행동은 전혀 지지적이지 않았다. 일론은 그를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일론은 친절보다는 엄격한 사람의 그늘 아래 자랐으며 종종 비판적인 발언을 들었다. 한 인터뷰에서 에롤은 일론의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상상해보자.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테슬라, 스페이스X 및 기타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선구자인데 아버지는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무시한다.
에롤은 일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성공은 그들 가족에게 평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론의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일론이 휴가 중 상반신을 드러낸 채 요트에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을 때 에롤은 공개적으로 아들의 체중에 대해 논평하며 체중 감량을 위한 보조제를 제안했다. 일론처럼 동기부여와 성취로 가득한 사람에게 이런 발언은 분명 상처를 주었을 것이며 에롤의 양육 방식 아들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주 깎아내리는 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일론의 남아프리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성장기의 일론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강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체구의 괴짜 같은 아이로 큰 꿈과 SF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의 지성과 독특한 성격은 그를 따돌림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동급생 무리가 일론을 구석으로 몰아 잔인하게 구타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이 들어 그의 오빠 킴발이 나중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묘사할 정도였다. 신체적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더 나빴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일론은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사람을 바랐다. 하지만 에롤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론을 꾸짖으며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 동안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일론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서 언어적 공격을 견뎌야 했다. 그 순간의 상처는 일론의 감정 세계에 깊이 새겨졌다. 수년 후 일론은 이 경험이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회복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교훈이었다.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다르다. 거대한 대중적 이미지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역할에 진지하다. 그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의 재능을 칭찬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아버지다. 비판에 집중했던 에롤과 달리 일론은 아들 데미안의 피아노 공연을 응원하거나 섹슨의 글로벌 축제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어려운 어린 시절의 무게에 짓눌릴 수도 있었지만 일론은 이를 더 나은 삶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냉정하고 비판적인 양육 방식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지지받으며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비비안제나 윌슨과의 긴장된 관계처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론은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에롤이 그에게 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다. 하지만 큰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큰 가정을 가진 머스크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까? 일론 머스크는 산업을 재정의하고 화성 식민지를 꿈꾸며 12명의 자녀와 전기차, 우주 탐사, 재생에너지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다. 당연히 그의 유산을 이어받을 후계자에 대한 질문은 머스크 왕조를 둘러싼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론 본인은 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 일론의 놀라운 성공부터 살펴보자. 12세의 첫 비디오 게임 블라스타를 판매한 것부터 페이팔로 온라인 결제를 혁신한 것까지 일론의 경력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였다. 그는 테슬라를 가정에 익숙한 이름으로 만들며 전기차를 트렌드로 만들었고 스페이스X를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의 글로벌 상징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기가팩토리, 스타링크, 뉴럴링크까지 더하면 일론의 이력은 SF 소설이 현실이 된 듯하다. 당연히 당신은 일론의 후계자가 이 놀라운 성공의 궤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일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에게 성공의 개념은 부나 명성과 같은 전통적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의 자녀들은 평생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스타트업을 시도하거나 열정 프로젝트를 추구하거나 심지어 실패를 겪어도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일론은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일론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흥분시킨다고 자주 강조한다. 그의 자녀들이 그 사고방식을 물려받든 자신만의 길을 찾든 일론은 그들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하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그들은 현대 최고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자랐다. 그들은 그의 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위험 감수, 혁신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다. 누구나 기업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일론에게 잠재적 후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을 확장하거나 로켓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다. 일론이 성공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는 것이다. 일론 자신은 그의 주요 목표가 부유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한다. 따라서 그의 후계자는 테슬라의 차기, CEO나 스페이스X의 개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공유해야 한다. 일론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다행성 종이 되는 것 등 인류의 장기 생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명했다. 그의 유산을 잇는 사람은 물리학이나 공학 천재일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과 크게 사고할 준비가 된 마음이다. 여기서 일론의 아버지로서의 가치관이 빛을 발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론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사상가로 키우는데 헌신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도록 내버려두거나 호기심을 북돋우는 것을 통해 그는 그들이 문제 해결자가 될 기반을 닦고 있다. 일론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가 단지 다음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기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론은 크게 꿈꾸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계를 밀어붙인다. 그러니 그의 가장 야심차고 때로는 기묘한 비전들을 더 가까이 살펴보고 이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화성이다. 일론에게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스페이스X를 통해 그는 붉은 행성에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세우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왜일까? 그는 이를 문명의 보험이라고 부르며 지구가 기후변화, 핵전쟁 또는 길 잃은 소행성과 같은 재난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다. 일론은 인류가 대비책을 갖추길 원한다. 스타쉽 우주선은 이 비전의 핵심이다. 이 거대한 우주선은 사람과 화물을 화성, 그리고 그 너머로 실어 나르기 위해 설계되었다. 스페이스X는 또한 지속가능한 정착지 건설부터 자원 채굴까지 다른 행성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복잡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론의 궁극적인 목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정기적이고 저렴한 화성 비행을 실현해 번영하는 화성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로 돌아와 일론은 지구를 떠나려는 만큼 이 행성을 구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통해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시작일 뿐이다. 그는 태양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큰 투자를 하며 인류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솔라루프는 태양광 패널을 지붕재에 통합해 실용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보인다. 이 혁신은 머스크가 집이 자체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테슬라의 파워월 배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주택 소유자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하며 탄소 발자국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라면 일론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한편으로 그는 오픈 AI와 최신 회사 xAI를 통해 AI 투자를 하며 AI 개발이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론은 AI에 대해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그 속도를 따라가길 원한다. 뉴럴링크, 그의 뇌, 기계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라. 목표는 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해 사고로 장치를 제어하거나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SF적이거나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론은 이것이 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류가 관련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오지에서 WIFI가 끊겨 곤란했던 적이 있나? 일론은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스타링크를 통해 스페이스X는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에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 목표는 신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웠으며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결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빛 공해와 지구 궤도를 위성으로 가득 채우는 윤리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론은 흔들리지 않고 이 네트워크의 확장을 계속 추진한다. 화성이 당신 취향이 아니라면
일론의 지하 비전이 당신을 흥분시킬지도 모른다. 보링 컴퍼니를 통해 그는 고속 터널로 도시 교통을 혁신하려 한다. 전기차를 위해 설계된 이 터널들은 대도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루프, 진공 튜브를 통한 초고속 교통 개념도 있다. 도시간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 않나? 하이퍼루프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론의 팀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론의 자녀 중 누가 이 거대한 비전을 공유하거나 적어도 그와 비슷한 야망을 보일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일론의 아들 XAXII, 애칭으로 X라고 불리는 아이를 몇 번 언급했지만 일론이 이 어린 소년을 자신의 권력 있는 세계로 이끄는 방식은 정말로 매력적이다. 4세의 X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다. 그는 주요 행사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이 나이에 대부분 아이들이 크레용과 만화에 몰두할 때 X는 상원의원과 CEO들을 만나느라 바쁘다. 비전통적인 양육 스타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아이들을 자신의 일과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한다. 그에게 이는 단순히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혁신, 호기심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X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에 데려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2023년 9월, X는 X구 트위터 본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대부분의 유치원생이 이런 환경에서 압도당할 수 있지만 X는 차분하게 테크 세계의 소란을 관찰했다. 2024년 11월, X는 일론과 함께 화려한 선거의 밤파티에 참석하며 성인 세계에서 작은 머스크로 자리 잡는 모습을 더욱 굳혔다. 행사 사진은 X가 일론의 어깨 위에 앉아 활기찬 분위기와 아버지의 전폭적인 관심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개석상에서의 매 등장마다 일론과 X의 유대는 더욱 분명해진다. 분명히 일론은 아들을 일찍부터 자신의 세계에 끌어들이고 자신의 삶을 형성한 가치와 환경에 노출시키려 한다. 이런 동행이 일론이 X를 미래의 후계자 역할로 준비시키는 방식일까? 아직 확실히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X는 우리 대부분이 꿈꿀 수만 있는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 소년이 언젠가 아버지의 자리를 잇든 아니든 그는 매우 특별한 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일론 머스크의 모든 자녀 중에서 X일까? 타블로이드 신문은 온갖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고 이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잠재적 후계자에 대해 침묵을 깨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일론은 X에게서 어린 시절에 자신을 본다고 설명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녔다고. 최근 가족 모임에서 다른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에 둘러싸여 이 주제가 거론되었을 때 일론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X를 잠재적 후계자로 선호하는 이유를 직접 묻자 일론은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 멀리 향했다. 그리고 드물게 감상과 확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잠시 생각한 뒤 그는 대답했다. 그 아이는 놀라운 직관을 가졌어. X는 패턴을 읽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그 나이의 나를 떠올리게 해. 일론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면은 평소 냉정하던 이 테크 거물에게 이례적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론은 모든 자녀를 언급하며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개성을 강조했다. 각 아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뛰어나 그는 그리핀, 비비안 등을 언급한 뒤 다시 X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X는 달라. 그 아이는 빛을 발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있어. 그 아이가 2016년에 우리를 다음 행성으로 데려갈 거야. 일론은 선언했고 주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 선언은 일론의 어떤 거대한 비전만큼이나 대담하게 느껴졌으며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X가 정말로 일론의 유산을 이어 인류를 한계 너머로 밀고 나갈 사람일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